네, 롯데그룹에서 총수 일가를 제외하고 최고의 실세로 평가받던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롯데일가 수사 전망과 이인원 부회장 사망으로 인한 파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인원 부회장,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업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증이 드러나면은 그다음에 계열사, 최측근, 오너 일가 이런 순으로 소환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인원 부회장까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고 최종 점검 확인 작업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이인원 부회장도 알고 있었을 테고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다음에 검사의 칼날이 오너 일가로 가기 전에 자기 선에서 차단하겠다는 그런 충성심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 부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롯데그룹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비리 수사를 해보면은 전형적으로 나오는 혐의들이 있어요.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다음에 탈세, 그다음에 계열사 간의 부당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내부자 거래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 롯데그룹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자금 조성 관련해 가지고는 신동빈 회장하고 그다음에 신격호 회장이 급여 명목으로 연 300억 받은 돈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롯데건설이 10년 동안 300억 원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단서도 포착된 상황이었고 또 얼마 전에 그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 씨와 신영자 씨한테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6천억을 탈루했다는 정황도 드러났고요. 또 그리고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이죠. 호텔 롯데가 계열사의 자산을 헐값으로 매수했다는 정황도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이 이인원 부회장 일반 평사원에서 그 총수 일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른 인물인데 사실 롯데를 그 심장을 주무르던 인물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어떤 인물인가요? 이 이인원 부회장은 73년에 롯데에 입사해서 40년간 롯데와 함께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황각규 사장, 그다음에 소진세 사장이랑 측근 3인방 사장이랑 같이 측근 3인방이라고 불렸는데 그중에서도 이인원 전 부회장이 오너 일가 다음에 2인자였고요. 40년 동안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최측근에서 보좌를 했고 그다음에 그룹 내에서는 모든 사원들의 또 로망이자 뭐 명망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이었고 또 지난 형제난이 있었을 때는 신동빈 회장의 편에서 또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그런 분이죠. 네. 이 부회장이 특히 2011년에는 정책본부장에 오르면서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정책본부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동안 베일에 쌓여져 있었거든요. 이 부회장이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정책본부는 2004년에 사실 마련이 됐는데 그때 이제 신동빈 회장이 본부장을 역임을 하다가 2011년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역할을 이인원 부회장이 이어받게 됐어요. 정책본부는 말하자면은 9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롯데그룹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자금 흐름을 감독하는 말하자면 컨트롤 타워, 뭐 브레인,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아마도 그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아직 뭐 정황이 드러난 걸로 봐서 그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그다음 계열사 간의 일감 밀어주기라든지 부당 지원, 그다음에 롯데그룹이 뭐 지난 몇 년간 몇십 개 그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새로운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슨 특혜 의혹 아니면 계열사 그 내부에서의 뭐 배임 주주들에 대한 배임 혐의 이런 것들을 배임 혐의가 지금 있다고 드러났는데 이런 문제들을 아마 총 감독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한 곳이 이런 정책본부였을 겁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주검으로 발견되고 나서 애초에 뭐 유가족들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부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인원 부회장이 어제 7시경에 양평의 한 산책로에서 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메고 숨져 있었는데요.
이런 사망 경위라든지 유서를 보면 자살로 추정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부검을 또 했었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가 않고 전형적인 목매사로 추정된다 이런 소견이 나왔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부회장의 사망이 본인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잠정 결론이 났는데 이 사건 종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예, 이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은 그 사망 장소 인근에 일단 CCTV 확인이 이루어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통화한 기록은 없는지 찾아서 통화한 사람들과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 진술 확보가 이루어질 거고 네. 또 유서에 남겨진 그 필적이라든지 그 지문이 생전 고인의 것과 일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유서 부분 자동차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다 공개는 안 되고 일부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 전문이 예. 공개가 된 거는 아닌데 롯데그룹의 비자금은 없다.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분이었다. 예.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인원 부회장이 아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아버지가 상당히 힘겨워하셨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유서에 나타난 내용만 봐도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자신이 그 키맨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분이었다 이런 말을 한 거를 보면은 그 롯데일가 오너에 대한 충정의 깊이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말씀처럼 유서에서조차 충성심을 드러냈는데요. 이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유가족뿐 아니라 롯데그룹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향후 롯데그룹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리고 특히 유가족은 부인이 지금 대장암으로 상당히 각별했던 사이였다 그러는데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그래요. 예. 남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부분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고 롯데그룹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던 그런 분인 것만큼 그룹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고 네. 또 신동빈 회장이라든지 신격호 회장 입장에서도 40년 동안 본인들을 보좌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의지도 많이 했을 텐데 역시 또 충격이 클 거고요.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가 지난 6월에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장기간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임원진의 세대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조사를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맨 역할을 하는 이인원 부회장이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특히 2005년에서 14년까지 이렇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가 있죠. 네, 2005년에서 2014년까지 90명이 전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다음에 고 정몽원 회장, 성완종 씨 같은 분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이에요. 그리고 성품이 강직하거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짓밟힌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 모멸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살을 선택할 용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살아보지 않았냐 그런데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10시간 이상 이런 철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범죄자로 몰려본 경험 없으시잖아요. 우리 다 아직이 아니라 평생 없어야 되죠. 그런 경험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검찰 수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를 받고 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검찰의 강압적인 태도가 너무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인두비오 프롤레오라 그래가지고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혐의가 없는 걸로 추정되는 게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무죄 추정 원칙 맞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를 할 때도 하루에 5시간만 수사를 하고 오늘은 끝났습니다. 내일 오세요. 이러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커피 한 잔 건네면서 말하고 이래가지고는 수사가 될 수 있을까요? 검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한된 기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사람이고 수사 대상자는 노코멘트, 감추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 수사라는 게 부드럽게만 진행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최소한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거는 지켜줘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군요. 그 이인원 부회장 지금 빈소가 이제 아산병원에 마련이 됐는데 그 롯데그룹 5일장으로 이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 시간에 이제 그 방송으로 그 현장 모습 보도해 드렸는데 오늘 그 앞서 보니까 신동빈 회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분위기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그러고 이제 발의는 30일이고 부검 결과가 이 종료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남았다 그래요. 예. 고인이 생전에 이 말단 직원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쓸 정도로 인자한 성품이었고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룹 전체의 그런 애도의 행렬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검찰이 원래 그 이인원 부회장을 조사한 뒤에 이제 총수 일가를 이제 줄줄이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후의 일정이 좀 조정이 불가피하겠죠.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최소한 예. 발인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그냥 미뤄지는 것뿐이지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다시 황갑규 사장, 그다음에 소진세 사장의 재소환이 이루어지고 신격호 회장, 서미경 씨, 신동빈 회장의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후견인 거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뭐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서면 조사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그룹이 사실상 거의 뭐 최대 고비를 맞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이 소환이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해가지고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이 완료될 계획인데 적어도 뭐 다음 달 초 이후로 넘어가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그 롯데 일가 수사 전망 이인원 부회장 그 사망으로 인한 파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